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만의 중국 상대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1일 대만 재정부 최신 통계를 인용해서 2021년 대만의 이 중국 본토 및 홍콩 지역 대상 수출이 1,889억 달러, 한 225조 9천억 원으로 이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24.8%로 전년 증가율 11.9%의 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런 대만의 대중 수출 증가에는 반도체 같은 이런 전자부품 수출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 재정부 관계자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대만 반도체 칩 수요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본토는 스스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정작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대만 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11월까지 대만의 중국 본토 투자는 47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14.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만의 경제 성장률 또한 괄목할 만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차잉원 총통은 북부 신베이 신장구에서 열렸던 한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 경제 성장률이 6%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는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한다면, 6%를 달성한다 그러면 2년 연속 세계 주요국 1위이고요. 더더욱 30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뛰어오른 셈이 됩니다. 이런 경제 성장률이 말해주듯이 대만 경제는 지금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에 37년간의 최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증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상승률이 22%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4%였고 중국도 4%였는데 이걸 다 압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만 증시의 상승률이 높다는 건 이유가 뭐냐? 글로벌 시장이 이 대만 경제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세계 제2위의 중국, 3위의 일본, 10위의 한국보다도 대만 경제를 더 긍정적으로 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또 하나, 대만이 미국의 8대 교역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난해 12월 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상무부 통계국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대만이 미국의 8번째로 큰 교역 상대로 부상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은 미국과 교역 규모 순위에서 베트남을 제치고 8위에 올랐고 영국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교역국은 멕시코죠. 그리고 캐나다,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영국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대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만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진단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미중 충돌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을 건설해서 미국에 수출하던 회사들이 대거 대만으로 유턴하면서 대만의 수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만 경제부 산하의 인베스트 타이완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대만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은 243개인데 이들의 전체 투자액은 300억 달러, 한 35조 4,900억 원을 웃돕니다. 이와 관련해서 앤드루 와일갈라 주 대만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대만 정부는 과거 수많은 대만 기업들이 중국 본토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들을 데려올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반도체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 현상인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대만의 수출을 급격하게 늘린 요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지난 1년간 대만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대만산 수입 물량을 늘렸고 반면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석유와 기계부품, 자동차 수입 등을 늘린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선임 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로서는 대만과 상당한 방식으로 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요인만이 아니고요. 대만의 코로나 팬데믹 통제 또한 기적적입니다. 1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확진자 수는 17,463명입니다. 반면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67만 4,868명입니다. 대만의 누적 확진자 수가 한국의 2.6%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만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거의 벗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송년 모임도 노마스크였고 모든 모임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따지자면 대만은 2,357만 명으로 한국 5,178만 명의 45% 수준인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것일까요? 이에 대해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은 지난 10월 이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대만 모델은 민주방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과 민주가 두 축이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과학은 뭐냐?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선제 조치하고 단계적 방역, IT,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구현을 했고, 민주라는 게 뭐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치 리더십이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한 걸 지키는 순차 방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룬 데는 차잉원 총통의 솔선수범 그리고 솔직한 리더십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대만 중앙전염지휘센터 CDC는 전염병 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3단계 당시 차잉원 총통은 국민과 소통에 주력했습니다. 5월 18일에는 CDC를 찾아가지고 연설하고 백신 개발과 조달 상황을 가감없이 밝히면서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영상 담화를 했는데 만일 다툼을 그치지 않고 허둥지둥 한다면 이 방역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3급 방역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까지는 상호협력, 단결 일치만이 최선이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후 단계 조치마다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짧고 굵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라이칭더 부총통이 지난 10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한테 밝힌 5월 6일 극복 비결은 6가지입니다. 선제 조치, 쾌속 대응, 투명 공개, 스마트 방역,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통합한 공동 방역, 민주 거버넌스 이겁니다. 특히 고압적 수단과 강제 봉쇄가 없었다 그러면서 중국식 방역과의 차별을 강조했습니다. 이 중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만을 만든 데는 차잉원 총통의 리더십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타임지는 차잉원 총통을 세계 100대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해가지고 표지 인물로 다뤘습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인 르프eng은 지난 2020년 12월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에 5명의 국가 수반 중 1명의 차잉원 총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의 포브스지가 차잉원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에서 9위로 뽑았고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월 24일 중국에 맞서는 지도자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차이 총통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더 거칠어진 중국의 공세를 이겨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잉원 총통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지금의 대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잉원 총통이 취임한 2016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5년간 대만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4.46%입니다. 반면 한국은 1.85%였습니다. 2배 이상을 넘습니다. 그래서 집권 6년 만에
용의 기환을 이뤘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발군의 국정 성적표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뭅니다. 그만큼 대만의 국력과 국격, 체질을 확 바꿔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연말인 12월 30일 조선일보도 차잉원 총통의 리더십을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차이 총통의 집권 초만 해도 대만은 중소기업의 집합체이자 중국의 하청 공장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하이테크 아일랜드,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섬으로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구조 개선과 반도체 같은 수출 호황, 또 통화 가치 강세라는 삼박조도 갖췄다라고 전제한 다음에 집권 6년 만에 이룬 차잉원의 기적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잉원의 어떤 점이 지금의 대만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잉원의 지금의 대만을 만든 비결로 뭐냐면 기술 중시와 기업 친화 세계관을 들었습니다. 기술이 대만 안보의 보장판이라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이라는 믿음을 집권 내내 변함없이 구현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금융, 세제, 용수, 그러니까 공업 용수를 말하는 거죠. 전력, 인력 지원을 묶은 패키지 인센티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나갔던 공장들의 대만 유턴 작업도 실시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도 큰 힘이 됐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무려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차이 총통의 설득으로 대만으로 귀환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대만에서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그 숫자만 무려 6만 5천 개가 넘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또 다른 힘은 차잉원 총통의 친미 반중 정책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강단 있게 버텼고 또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애당초 눈치 보기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이 총통은 지난 1일의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군사적 모험주의의 내부 확장을 막도록 일깨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국이 할 말도 않은 정신이었습니다. 이날 신년사에서 차이 총통은 중국이 꺼려하는 홍콩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대만은 계속해서 홍콩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 그러면서 최근 입법회 선거 개입과 민주진영 매체 간부 체포는 홍콩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차이 총통의 대중국과는 확고합니다. 차이 총통은 인류 사회의 열망이자 이상인 자유와 인권을 사수하고 확산시켜서 세계사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철학과 가치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4억 명의 중국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와 민주를 대만에서 꽃피움으로써 중국과 차별하고 세계적으로도 꼭 필요한 나라가 되겠다, 이런 담대한 청사진을 지난 2021년 10일, 12호로 미국 포린 어페어스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 펼쳐보인 바 있습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의 존재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양안 대립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대결로 재해석을 합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만을 만든 겁니다. 이런 대만의 친미 반중,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에 다른 나라들도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굳건하게 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에 이어서 일본도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동맹 차원으로 관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반중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이자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대만을 만든 세 번째 요인으로 이 차잉원 총통의 사심없는 인사와 정치적 결단력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정치 입문일에 지금까지 본인과 측근의 부패 스캔들도 없을 정도로 반듯하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통찰력과 결단력도 갖추어서 라타메이, 그러니까 대만의 매운 언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 철학이 크게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정시를 떠나서 실력과 전문성 위주로 인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서 지금의 대만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만 사람들도 차이 총통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차이 총통은 자서전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이 2015년에 발행한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치란 인내심을 갖고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두꺼운 널판지를 뚫는 것처럼 서서히 성실하고 정확하게 꿈을 이뤄내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나의 기풍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잉원의 리더십에 대해서 테드 크루즈 미국 연방상원의원도 지난해 10월 타임즈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고립된 소국 대만이 중국의 야심에 맞설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작은 여성은 중국에 기죽거나 겁먹지 않고 맞섰다. 차이잉원의 북극성은, 여기서 북극성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선택과 결정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잉원의 북극성은 자유, 프리덤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저런 차이잉원 총통 같은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차이잉원 보유국인 대만이 정말 부럽게 보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